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교재 168쪽에 건축법. 자, 168쪽에 건축법 했습니까? 자, 이거부터 하셔야죠. 자, 건축법은 시험에 7문제가 나옵니다. 한 4문제는 맞출 수 있는데 한 3문제는 맞추기 좀 힘듭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자, 먼저 적용대상물에 1번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의의에 보시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자, 줄칩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자, 한 가지. 그렇게 줄치고. 이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 줄치고. 거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줄칩니다. 지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공연장, 기타 대통령이 하는 것.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건축법상 건축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건축법은 적용대상물로서 건축물이라는 것도 있고 공작물이다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건축물에 해당할 때는 설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합니다. 물론 예외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건축법에 적용되는 공작물은 설치할 때 신고하거나 신고 없이 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은 본래 의미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이 된 자, 구조물을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지붕과라는 것은 지붕 구조가 꼭 있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의미의 건축물은 지붕 구조가 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자, 공작물은 지붕 구조가 없어요. 없고 기둥이나 벽으로 구성이 된 구조물을 공작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건축법에서는 추가로 두 가지 덜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입니다. 첫째, 이에 딸린 시설물. 자, 대문이나 담장 같은 것이 이해라는 것은 지붕구조의 뜻이에요. 지붕구조에 딸려 있을 때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두 번째 거, 지하 땅 속에 고가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입니다. 여기에 뭐 점포가 들어간 부분, 뭐 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자,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 설치된 부분, 뭐 전시장이 설치된 부분, 자, 이런 부분이 이것도 건축물로 본다. 이 두 가지는 실은 공작물인데 이런 조건일 때는 건축물로 보자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거, 자, 여기에 건물이 이렇게 있고 지붕 구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담장이 이렇게 설치될 수 있죠. 문도 있고. 그럼 이 담장과 문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는 거지. 지붕 구조에 딸려 있으니까. 그래서 빈 대지에 여기에 담장이 또 설치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이 달려 있어요. 이거는 자, 공작물이다 이 뜻이에요. 지붕 구조에 안 딸려 있으니까. 그다음 이거는 자, 우리가 차가 다니는 도로 같은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이 지하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횡단할 수 있죠. 이게 지하도다. 지하도는 공작물입니다.
자, 근데 이 지하도에 여기에 가보니까 점포가 들어가 있더라. 이 지하 공작물에 점포 들어간 이 부분은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 그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양갈로 입력하시면은 건축법이 적용이 배제된 건축물이다라고 되어 있죠. 168쪽을 보세요. 자, 건축물인데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에 철도, 궤도, 선로 부지안이 있는 자, 운전보안 시설 줄치시고 철도, 궤도 사업용 급탄, 급수, 급설비 줄치시고 플랫폼 줄치시고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른 보행시설 줄치면 돼요. 자, 이 네 가지 철도 관련 시설은 건축법 정하지 않습니다. 자, 단 철도 역사들은 제외하라 해놨죠. 철도 역사 같은 건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지정 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 문화유산도 정하지 않고 자연유산의 보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된 자 줄칩니다. 천년기념물 등이나 임시지정 천년기념물, 임시지정 명성, 임시지정 시도 자연유산, 임시 자연유산 자료.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이런 문화재에 관련된 것은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세 번째 줄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여기 줄치시고 이 톨게이트 시설이죠.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4번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되는 줄칩니다.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 간이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이동이 쉬우면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5번 하천법에 따른 줄칩니다.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것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몇 차례 나왔어요. 뭐 그대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부속 건축물은 뭐 특별히 볼 것도 없고 대지. 자, 대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죠.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라고 합니다. 자, 원칙적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그 단위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줄칩니다.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1필지 1대지다 이 뜻입니다. 예, 1필지 1대지의 예외로서 그 다음 페이지 첫째, 두 개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줄치고 거기에 몇 가지 예가 있죠. 그거는 보실 거 없고 내려가서 두 번째, 한 개 이상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줄치고 자, 무슨 말인지 자, 대지다라는 것은 건축 가능한 토지예요. 자, 그럼 건축을 하려면은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데, 자, 막연하게 대지에 허가를 내줄 수는 없어요. 자, 대지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지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단위가 뭐냐? 원칙적으로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지 단위로 보자. 그래서 한 필지가 하나의 자,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보겠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제 예외가 있죠. 두 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의 필지 일부를 자, 하나의 허가받는 대지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 시험에 온다면은 자, 건축법상 대지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한 필지에 한다 하면 틀리겠죠.
원칙 그렇지만은 예외가 있죠. 그 정도밖에 안 묻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공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작물 축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허가사항은 없다 해놨죠. 자, 신고사항 공작물은 9가지 소개되어 있죠. 갈로 묶고 보시면 되는데, 자, 1번에 높이 2m 넘는 옹벽 담장. 옹벽이나 담장이 높이가 2m 넘을 때 신고해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2m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이 뜻이죠. 자, 이번에 높이 4m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은 4m 넘어야 신고합니다. 세 번째, 높이 5m 넘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설비, 이런 것도 5m 넘을 때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자, 높이 8m, 6m 넘는 굴뚝이나 골프 연습장 등을 위한 철탑, 주거, 산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같은 것은 6m를 넘을 때 신고하고 6m까지는 신고 안 합니다. 그 다음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자, 고가수조는 옥상이 물탱크예요. 자, 이것도 6m, 8m 넘을 때 신고합니다. 그럼 8m까지 신고 안 해요. 여섯 번째, 높이 8m 이하란 말에 동그라미 주의하시고,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외벽이 없는 것. 자,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일 때 신고 대상 공작물입니다. 그럼 8m 초과되는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건 특수 건물로 허가 대상이에요. 주차 타우니까. 그렇게 하시고. 7번, 바닥면적 30여 넘는 지하 대표도. 자, 바닥면적 30여 넘을 때 신고해라. 8번, 제조, 저장, 유시설 같은 것도 자, 신고대상 공작물이고, 9번, 건축물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같은 것도 신고대상 공작물입니다. 이 기준은 이렇게 조금 이해야 됩니다. 이옹담, 사장광, 오발, 육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미터 지하 대피호. 자,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옹담, 사장광, 오발, 육굴철, 8고, 8m 이하 기계식, 30제곱 지하 대피호. 자, 이하짜리가 딱 하나 있죠. 그 외에는 이 기준은 어떻습니까? 다 넘어야 신고대상. 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적용대상 행위에 가서 1번 건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건축은 5가지 개념입니다. 신축, 정축, 개축, 그 다음 폐지, 재축, 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롭게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다 신축인 줄 알아요. 갈로 안에 주어야 되죠.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까지를 신축으로 봐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신축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자, 여기 주된 건물 하나 새로 짓죠. 이까지 뭐로 본다? 신축으로 본다 이 뜻이에요. 거꾸로 주된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부속을 하나 짓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는 정축이에요. 예. 부속이 있는데 주된 것을 지을 때 신축이 됩니다. 그런 점 주의하시고, 그 다음 정축 줄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면적, 연면적, 청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그렇게 줄세요. 자, 건축면적이 넓든지 연면적이 넓든지 청수나 높이 한 가지로 증가되면 뭐라 부른다? 정축이라 합니다. 갈로 안에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상 두 층으로 사용하는 것 경우, 자, 청수가 늘었죠? 정축이다.
옥상에 임시지붕을 설치하여 사무실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때는 연면적도 넓고 높이도 넓고 층수도 넓었어요. 주된 건축물 있는 대지 안에 부속 건축물을 설치하나 부수시설, 담장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도 건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개축 줄입니다. 기존 건축물 전부 일부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갈로 떼어놓으시고 중 세 종류 이상을 철거해야 됩니다. 전부 철거해도 되고 일부를 철거할 때는 반드시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에 몇 종류 이상이 세 종류 이상이 철거돼야 일부 철거로서 개축이 됩니다. 동일 규모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말은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이 뜻이에요. 같거나 작게 지어두면 개축이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참고표를 주의해야 됩니다. 자, 기존 건축물 전부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에 즉 종전과 같거나 작게 다시 지었으면 개축이 되죠. 자, 종전 규모 초과 축조하면 뭐가 된다? 정축이 아니고 신축이라 해놨죠. 그게. 예, 자꾸 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전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보다 초과 축조하기 뭐가 된다? 신축이 된다고 그게 써놨죠. 그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일부를 인위적으로 철거하고 종전 규모 범위 내 축조하면 개축이 되는데, 자, 종전 규모 초과 축조하면 뭐가 된다? 정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전부 철거하고 초과됐죠. 그럼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과됐죠. 정축이 됩니다. 그걸 주의해야 돼요. 예. 엉뚱대 보지 마시고 170쪽에 보세요. 170쪽에 보세요. 170쪽 위에 있죠. 예. 자,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면은 어디 하는지 모르고 다 놓쳐버려요. 예. 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조그만 창고가 되어 있죠. 자, 그게 주의하시고 4번에 재축 줄칩니다.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멸실될 경우로 다음 강목 욕구를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재축이라 합니다. 자, 가의 줄칩니다. 연면적합계는 종전규모 이하일 것 줄치고 나는 동수 청수 높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되는데 1번에 줄칩니다. 동수 청수 높이가 모두 종전규모 이하이다. 자, 그래도 재축. 2번 줄칩니다. 동수 청수 높이 어느 하나가 종전규모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 동수 청수 높이가 건축법 영 조례에 모두 적합하면은 한 가지 정도 초과되는 것까지 재축을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재축은 재해로 무너진 걸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2m짜리 건물이 재해로 무너졌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할 때 자 1층 바닥 면적 100, 2층 90, 높이 12m를 줬다. 그러면은 자 연면적 합계는 각층 바닥 면적 합계죠. 200, 190이니까 종전규모 이하 됐죠. 종전과 각각 작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 2층 높이 12 그대로죠. 그럼 뭡니까? 재축이다. 자, 또 이렇게 지을 수도 있죠. 1층 바닥 면적 100, 2층 바닥 면적 100, 높이 14m 이렇게 지었다. 그러면 연면적 똑같고 그 다음에 청수 한동 다 똑같은데 높이가 2m 초과됐죠. 이까지 뭐로 본다? 재축.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아시고 5번에 이전. 자, 줄칩니다.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자, 그래서 거기는 첫째 주요 구조물 해체하지 않아야 되죠.
같은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 바꿔야 되죠.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림 나타내면 이렇죠. 자,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해체를 하지 않고, 자, 크레인이 들어서 같은 대지 이 위치로 옮겼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전이 해당되는 건물들은, 자, 졸업식 건물이라든지 컨테이너하우스 같은 거 있죠. 크레인을 들 수 있는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자, 거기에 두 번째 까만점에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라고 되어 있죠. 줄칩니다.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바닥,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힘을 받는 벽이 돼야 되죠. 기둥이나 보, 지붕하면 안 되죠. 지붕틀 해야 됩니다. 바닥, 주계단, 이 6가지를 주요 구조부로 하고, 갈로 사익 기둥, 지하층 바닥, 오계단, 차양, 작은보 같은 것은 제외합니다. 자, 이제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정설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박스 안에 1번부터 8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대수선은 항상 여러분이 주의해야 돼요. 대수선은 크게 고친다 이 뜻이요. 어떻게? 특정 부위 정설, 느려서 해체, 자, 없애서 수선, 고쳐서 변경, 변화를 주어서 크게 고치는 행위를 대수선 행위다 이렇게 하고, 자, 이런 대수선 행위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책에 있는 8가지만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왜 이 8가지만 허가 받도록 규제하느냐? 첫째, 1번, 2번, 3번, 4번. 1번은 내력벽, 2번 기둥, 3번은 자, 보, 4번 지붕틀이죠. 이 부분을 함부로 손대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8번에 보시면 건축물 외벽에서 하는 마감재죠. 마감재를 정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게 되면은, 자,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화재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는 정설 해체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되는 범위를, 자, 이거는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보세요.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 끝났죠. 1번에 얼마나 정설 해체해야 됩니까? 30. 뭘 30이라.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잖아요. 그럼 얼마를 정설 해체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은 대수선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수선 변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정설 해체로 되는 대수선 범위와 수선 변경은 대수선 범위를 구분을 하고 있다. 2번 보세요. 기둥이라고 해놨죠.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하나 끝났죠. 지붕은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 수선 변경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수선 변경보다 정설 해체가 더 위험한 행위다. 그래서 위험한 정설 해체는 조금이라도 하면 대수선, 덜 위험한 수선 변경은 30제곱미터나 3개 이상 해야 대수선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번 방화벽, 방화구에 간 바닥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방화벽은 피난시설 하재시에요. 이걸 함부로 손대면 재기능을 못하니까 거기에는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얼마를 해라고 있습니까? 없어요.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자, 6번. 자, 보시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피난계단들은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5번, 6번은 화재 시 피난시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대면 재기능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은 다가구 주택의 가관의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의 분계벽이라 해놨죠. 이 경계벽을 손대면 옆 세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5번은 6번은 피난시설이고 7번은 분쟁 예방 때문에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다 대수선이에요. 손만 대면 대수선이니까 이거는 정설, 해체, 수선, 변경 범위를 구분합니까? 구분 안 합니까? 구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기 놓은 문제를 풀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에 자 다음 중 대수선 인걸 찾아라 이래 놓아요. 자, 대수선 인걸. 자, 그래서 내력벽 5제곱미터를 자 정설하였다. 2번 기둥 1개를 정설하고 자 그리고 보 3개를 변경하였다. 자 그래서 건축 면적이 증가하였다. 3번 재해로 자 멸실이 된 재해로 멸실이 된 건축물의 보 3개와 지붕틀 3개를 수선하였다. 4번 1번은 변경으로 바꿉시다. 자, 4번에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1개를 해체하였다. 규모 변화가 없다. 5번 자 피난 계단 5제곱미터를 수선하였다. 자 대수선 인기 어느 거예요? 시험은 이 정도 수준 옵니다. 이것도 대수선했네. 예. 그러니까 시험에 이 정도 수준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걸 정확하게 인식 못하고 있으면 다 틀려요. 예. 시험 칠 때 자기를 맞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쳤죠. 집에 채점을 보고 어떻습니까? 예, 손학규가 쭉쭉 내렸죠. 착착. 그래가 전화도 안 받죠. 시험장에 놓으면서 야 나 됐다 이러는데 되긴 뭘 돼 똑 떨어지는데. 자 1번은 봅시다. 자 내력벽 5제곱미터 변경은 대수선 아닙니다. 자 그게 대수선 1번 보세요. 자 내력벽은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대수선이죠. 수선 변경은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30제곱미터 안 되죠? 안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둥 1개를 정설하면 대수선이죠? 보 3개 변경. 그것도 대수선 아닙니까? 대수선 행위를 했는데 뭐가 늘었다 했죠? 이거는 전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수선 행위를 했는데 뭐가 증가했다면 무조건 뭐로 답이 된다? 정축. 자, 3번. 재해로 멸치된 건축물의 보 3개, 지붕들 3개 수선, 보 3개 수선, 지붕등 3개 이상 수선하면은 이것도 대수선이죠. 그런데 이거는 대수선 아니에요. 재축입니다. 자, 재해로 멸실이 된 건물을 대수선으로 고쳤죠. 그럼 뭐 답은 뭐 재축.
그 다음에 4번에 기둥 하나, 보 하나, 지붕틀 하나 해체했다. 자, 기둥이나 보나 지붕틀 한 개 정도 해체는 대수선이죠. 대수선인데 이게 대수선 답이 아니에요. 이건 대수 아니에요. 개축. 개축. 자,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서 세 종류 이상이 해체되면은 개축이 됩니다. 세 종류 해체됐네. 그럼 개축. 자, 피난계단은 자, 손만 대면은 정설하든 해체하든 수선하든 변경하든 1제곱미터 수선도 이거는 대수선이죠. 5번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월 달까지는 요걸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요거 정확하게 알아.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번 달에는 이게 이제 들어왔죠. 예. 자, 대수선으로 했는데 뭐가 늘었다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정축이고, 재로 멸실된 것을 대수로 고쳤죠. 그럼 무조건 재축이라 답하세요. 예. 그 다음에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에 세 종류 이상 해체했죠. 그럼 개축이 됩니다. 개축. 예. 그래서 이 대수선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 시험장에 가면 다 틀리고 옵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 그 대수선의 시작은 여러분이 글을 읽는 듯, 그 법조문을 읽는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조문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읽어야 되죠. 그 1번 같은 데 보세요. 거기에 내력벽을 정설 해체하거나로 끝났죠. 아니, 왜 거기 자꾸 30을 갖다 붙여요? 조금이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이다 는 뜻이에요. 2번, 3번, 4번 다 그렇죠. 그런데 덜 유만 수선 변경에는 30조금 이상, 3개 이상 해야 되죠. 자, 5번, 6번, 7번은 읽어보니까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이라고 해놨죠. 자, 그는 손만 대면 대수선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부터 정확하게 인식해야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주의를 하면 문제가 안 틀린다. 지금 시험 출제되는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하고 대수선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난죽에 7월달 되면은 70회 정리해주죠. 자, 그 70회 정리해줄 때 저런기 다 밑에 예로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 대수선을 보면서 뒤따 위를 생각하지 말고 밑에 저런 예가 다 있어요. 저 예를 보고 이게 왜 대수선이 아니고 정축인지 개축인지 이걸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도록 예를 다 드러놨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얘가 이해가 되면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해놨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딱 정리해 주면은 그대로만 자꾸 읽으시면 돼요. 위해가 될 일이 아니죠. 이해된 상태로 계속 반복적으로 봐오면은 저기 쉽게 머릿속에 잘 들어앉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7월 달에 하고 그 7, 8, 90 넉 달 동안에 무한 돌려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무한 반복시켜줘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열리를 제끼라고 들으세요. 그래야 오래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뭐 복사해가 보면 안 되겠냐. 뭐 그래도 됩니다. 복사해가 보면 단 한 페이지도 못 읽어요. 그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 그냥 설명 안 듣고 그냥 보면 절대로 진도가 안 나요. 그래서 6월 달까지 이해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거 읽는 속도가 어떻다? 엄청 빨라져요. 이해가 안 된 사람은 한 페이지를 잡고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죠. 하루 종일.
자,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6월 달까지 수업할 때 뭘 많이 해라는 거죠? 이해를 많이 하라. 그래서 이제 5월, 6월 달에는 자, 여기에 우리 이론 정리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죠. 저런 문제 풀어보면 이제 딱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선생님이 왜 저렇게 강조를 하고 저런 식으로 유도하는지를 알게 될 거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제 3번의 리모델링 봅시다. 건축물의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자, 줄칩니다.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건축법상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리모델링 할 때는 대수선을 할 수도 있고 정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개축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는 보실 거 없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기타 용어에 가서. 한옥은 뭐 볼 것도 없고. 2번 고층 건축물 찾았습니까? 층수가, 자, 줄칩니다.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그렇게 줄치고. 자, 거기는 제일 주의할 말이 이거나요. 그래서 30층 이상 이거나로 되어 있죠. 이거나라는 뜻은 30층 이상이 되어도 고층, 자, 높이가 120m 이상 돼도 고층, 둘 중에 하나만 딱 해당되면 뭐다? 고층 건축물이다 이 뜻입니다. 초고층 건축물, 자, 줄칩니다.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 건축물. 여기도 이거나 되어 있죠. 50층 이상이 돼도 초고층, 아니면 높이가 200m 이상이 돼도 초고층이에요. 준초고층 건축물은 줄칩니다. 고층 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 옆에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층수로는 30층부터 49층까지이고 높이는 120m부터 199.9m. 자, 이 도화조건을 다 갖추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다? 준초고층이다. 그 뜻이. 그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5번에 실내 건축은 뭐 문제 풀이 때 보시고, 내가 6번에 다중용 건축물. 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가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서는 줄칩니다. 바닥미각계가 5,000점 이상인 건축물. 자, 그래서 1번에 문화집회시설, 동식물은 제외하고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어른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자, 이런 것이 바닥미각계가 5,000점 이상이면은 자, 다중용 건축물이다 이 뜻이에요. 또 나의 16층 이상 건축물 줄치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줄쳤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시험에 놓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바닥 문화, 집회시설, 동물, 식물원은 제외하고 종교시설, 판매시설, 자, 그 다음에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 이런 데가 있죠. 자, 그걸 옆에 오른쪽에다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갈로 묶고 엽습니다. 자, 이 6가지는 바닥 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도 다중. 자, 16층 이상이 되어도 다중입니다.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종교 판매, 여객용,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은 바닥 면적합계가 얼마? 5,000 이상 돼도 다중. 16층 이상이 돼도 다중이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또 이렇습니다. 그
위외의 용도, 위외의 용도 있죠. 용도 시설은 자 10층 이상일 때 다중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6가지 용도 외의 용도는 어떨 때만 다중이 된다? 16층 이상일 때 다중이다. 이 뜻이에요, 거기. 자, 그래서 6가지 용도일 때는 바닥 면적이 5,000점 이상이 돼도 다중. 16층 이상이 돼도 다중. 위외 용도일 때는 16층 이상일 때만 다중이 됩니다. 시험에 물어봐요. 자, 판매 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4,000제곱미터고 청수는 16층입니다. 자, 교육 연구 시설로서 바닥 면적 합계는 6,000제곱미터, 청수는 15층이에요. 첫 번째 거는 다중용 건축물입니까? 판매 시설 여기 있네. 바닥은 4,000 안 되는데 청수가 16층이 되죠? 된다. 자, 두 번째 거는 그 다중이냐 아니냐 그만 다 하세요. 자, 교육연구시설은 여기에 해당되죠? 어떨 때만? 15층이 안 돼요. 이런 뜻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밑에 창고표에 준다중용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걸 안 보셔도 돼요. 7번에 특수구조 건축물. 다음 강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가에 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대지 않은 구조로 된 보호 차양 등이 외벽의 자 갈로 띄엄쓰고 중심선으로부터 얼마 이상 돌출돼야 됩니까? 3m 이상 돌출되면 특수구조 건물로 봅니다. 자, 이런 건물이에요. 자, 지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차양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이쪽은 딱 지지돼 있고 이쪽 지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돌출 차양이 얼마 이상 돌출하면 3m 이상 돌출하면 특수구조 건물로 봅니다. 나의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갈로 띄엄쓰고 20m 이상 건축물이라 되어 있죠. 자, 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20m 이상이 되면은 특수구조 건물입니다. 자, 이 건물은 여기 기둥 있고 여기 건물 있죠. 자, 이 사이가 20m 이상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건물은 10m도 안 돼요, 지금. 20m 이상이 되면 엄청 큽니다, 건물이.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고. 자, 5번에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용도 변경은 보시다시피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예. 쭉 언제로 왔다고 표시되어 있죠. 자주 나와요.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데 허가 대상자는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고 신고 대상은 하위군을 용도로 변경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표에 자 윗방향 올라가는 용도 변경일 때는 뭐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랫방 내려갈 때는 신고인데 이 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자산 전문 영교 건축기 이렇게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 등 시설군에는 자, 그게 외워야 될 것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면 시설이라 되어 있죠. 그래서 자묘장이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화집회 시설에는 4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문화집회 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이라 되어 있죠. 문종, 위간 이렇게 외워야 돼요. 영업시설은 자 판매시설, 운동, 숙박, 제2종, 다중생활시설이라 되어 있죠. 영업은 판운숙이다라고 외워야 됩니다. 판운숙, 판매시설의 판자, 운동시설 운자, 숙박시설의 숙자, 다중생활시설 다자에서 영업은 판운숙이다.
교육복지도 외워야 됩니다. 어르시설의 을자, 노유자시설의 노자, 교육연구시설의 교자, 수련시설의 수자, 양양시설의 야자 해서 교육복지는 의대 노교수야 이렇게 외워야 돼요. 자, 주건무에 교정시설, 국방, 군사시설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외워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로 외워야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암기프리테에 그래 돼가 있죠. 자, 암기프리 된 대로 외우세요. 자, 그리고 양갈로 이번에 가시면 줄칩니다. 시설군 중 동일한 시설군에서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계상 변경 신청해야 한다. 그렇게 줄쳐주면 돼요. 같은 시설군에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영업시설군의 판매시설을 숙박시설을 바꾼다 하면 같은 시설군에 바뀌죠. 그럴 때는 허가 신고 받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의 변경 기재 신청한다 이 뜻이죠. 자, 그리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상호간의 용도 변경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상호간의 용도 변경 다음에 을 말한다를 없애버리십시오. 을 말한다. 잘못됐어요. 을 말한다를 없앴습니까? 자, 그래서 그 자리에는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쓰세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다음의 용도 변경일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기재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 자, 그렇게 고쳤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밑에 박스에 1번에 보시면 별표일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사업관의 용도 변경일 때는 자, 이럴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기재 신청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하죠. 말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고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어쨌든 용도 변경은 이 세 가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건축물 대장 변경기재 신청 대상 세 가지 있죠. 아시겠습니까? 맞추려면 그 표 외워야 돼요. 아니고는 못 맞춥니다. 반드시 외우셔. 자, 옆 페이지 가서 양가로 3번에 줄칩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하고자 한 부분의 바닥잡개가 100점 이상인 용도 변경은 사용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우리가 허가 신고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바닥잡개가 얼마 이상일 때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것을 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넷째 줄에 중간에 줄칩니다. 허가 대상인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잡개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의 설계에 관하여는 건축물 설계에 관한 규정, 즉 건축사 설계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주시면 돼요. 자,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바닥잡개가 500점 이상일 때는 설계를 누가 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건축사 설계 규정은 허가 대상이면서 용도 변경되는 부분이 500점 이상일 때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돼요. 자,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고 4번에 건축물 용도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어차피 이거 다 외울 자신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넣으면 못 맞춰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교재에 그 179쪽에 보시면은 30분에 야인강 시설 있죠? 이 표에서 넣으면 못 맞춥니다.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자,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볼 때는 최근에 한 개 한번 나왔어요. 아시겠습니까? 최근에 33회 때 한 놓았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은 안 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굳이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170, 자, 거기 9쪽에 가시면은 6번 복수용도 인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부터 잠시 또 쉬었다 합시다.